안녕하세요. 엔트홍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종목 바로 SK 오션플랜트인데요. 최근 실적은 좀 아쉬운데 이상하게 증권사들은 사라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이 엇갈린 신호 속에서 혹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못 미쳤고요. 심지어 내년 매출 전망치도 낮추어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알쏭달쏭한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 화면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증권사들 모두 매수 의견, 그것도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발표된 실적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는 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엇갈린 신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뜻일 텐데요.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우선 말이죠. SK 오션플랜트라는 개별 기업만 봐서는 안 됩니다.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먼저 보셔야 해요. 지금 글로벌 시장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해상 풍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 막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했거든요. SK 오션플랜트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의 핵심 선수 중 하나다. 이 점을 먼저 머리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의 성장성을 먼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단기 실적이 좀 부진한데도 증권사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구체적인 이유, SK 오션플랜트만이 가진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성장 엔진은요, 바로 이 회사의 본업, 해상풍력 사업이 가진 압도적인 경쟁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실적 변동이라는 안개 뒤에 가려진 이 회사의 진짜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약 1조 2,385억 원. 이게 뭐냐면 2025년 말이 되면 이 정도의 수주 잔고를 기록할 거라는 예상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추가 수주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도 1년치 넘는 일감을 이미 쌓아뒀다는 아주 든든한 신호입니다. 우와, 일감 자체는 정말 든든하게 확보해 놨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질은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로 채워져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그 구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수주 잔고의 무려 78%, 거의 8알이 바로 수익성이 높은 해상풍력 사업에서 나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업부 실적에 따라 전체 이익이 흔들렸다면 앞으로는 돈이 되는 해상풍력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회사 전체의 이익 체력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점, 바로 이 점을 증권사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엔진은 스마트한 사업 다각화 전략입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요.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사이에 공백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공백기에도 공장, 즉 야드를 놀리지 않고 계속 돌려서 수익을 내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상풍력이라는 메인 요리 사이사이에 다른 알찬 메뉴들을 채워 넣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 추진선이나 FPSO, 이건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정유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런 새로운 배를 만드는 시장에 다시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MRO 사업입니다. MRO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배를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에요. 특히 그냥 배가 아니라 미국 해군 함정 수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건 일반 상선 수리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엔진입니다. 바로 눈앞에 다가온 거대한 미래 수주 파이프라인. 지금의 실적 숫자보다 앞으로 터져나올 이 폭발적인 수주 가능성, 이것이야말로 증권사들이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라고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먼저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의 중심지인 대만에서 아주 큰 4차 프로젝트 수주가 거의 임박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아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HVDC 해상변전소, 그러니까 바다 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거대한 설비인데 이 수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대만과 유럽, 해외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크군요. 그럼 우리나라,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국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해상풍력 특별법인데요. 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 그때 가장 큰 혜택을 볼 기업으로 바로 이 회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 하나씩 현실이 될 때마다 기업의 가치는 한 단계씩 점프할 수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커지네요. 하지만 투자라는 게 늘 그렇듯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가야 한다 하는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야죠. 첫 번째는 바로 실행 리스크, 다시 말해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국내 안마도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군 레이더 간섭 문제 때문에 착공이 늦춰진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지연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단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내부의 리스크입니다. 현재 대주주인 SK 에코플랜트가 이 회사 지분을 매각하려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 매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요. 재무적인 리스크입니다. 회사 스스로가 2026년에는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가 역성장한다고 하고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 숫자 8,217억 원입니다. 2020년 예상 매출인데요. 특수선 부분 매출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겁니다. 매출의 양은 잠시 줄어들지만 수익성 높은 해상풍력 비중이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이라는 질은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 감소 속에 숨겨진 진짜 체질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리스크 요인까지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단기 그리고 중장기 전망에 대해 최종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2026년에 매출액이 잠시 주춤하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소폭이나마 성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 2027년부터는 매출과 이익 모두 다시 가파르게 성장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지분 매각 같은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이 거대한 수주 파이프라인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만들어갈 성장 스토리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 투자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앞의 단기 실적이라는 작은 파도에 흔들리기보다는 해상풍력이라는 거대한 성장의 조류, 그 큰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제가 세 줄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증권사들은 매수를 추천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 둘째, 그 핵심에는 해상풍력이라는 본업의 압도적인 경쟁력과 엄청난 미래 성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걸 충분히 인지하면서 장기적인 기회와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 SK 오션 플랜트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